어르신들께 혹시 기침이 끊이지 않거나 평소보다 숨쉬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저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나른하다고 느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그 신호들이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폐, 그리고 폐렴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많은 노년층 분들이 아직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주제, 바로 폐렴에 대해 정말 친근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폐렴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폐를 항상 건강하게 보호하고 깊이 숨쉬며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목표는 어르신들께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매일 자신의 폐를 더 잘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르신들, 우리 폐를 돌보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뇌폐렴은 무엇인가요? 폐에 원치 않는 친구에 대해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폐를 마치 아주 작은 풍선다발, 폐포라고 불립니다.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서 공기 중에 산소를 혈액으로 가져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 교환 과정이 일어납니다. 폐렴은 이러한 작은 풍선들이 염증에 감염될 때 발생하며 보통 세균, 바이러스 또는 때로는 곰팡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 공기 주머니들이 농이나 액체로 가득 차서 폐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합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서 몸이 병원균에 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어르신들께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폐렴 발생 및 합병증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숨쉬기 어렵고 피로감을 느끼며 심지어 호흡 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르신들께서 이 질병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적시에 도움을 찾아 폐에 원치 않는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진찰을 받으러 오셨는데 자신은 일반적인 감기 때문에 기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스스로 약을 드셨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지고 숨쉬기 매우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때는 이미 심한 폐렴 상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을 매우 후회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께서는 모든 호흡기 징후에 대해 항상 더 조심하게 되셨습니다. 어르신들, 가장 작은 것이라도 오래 지속되는 호흡기 증상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심장이나 관절을 돌보듯이 관심이 필요한 건강의 한 부분으로 여기세요.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하나라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정확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뇌 징후 인지, 폐가 보내는 경고음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폐렴의 징후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적시에 치료를 받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징후들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끊이지 않는 기침이며 가래 노란색, 녹색 또는 녹슨색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열인데 노년층의 경우 미열에 그치거나 아예 열이 없고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고 나른함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숨쉬기 어렵거나 숨을 빠르게 쉬거나 대화하거나 걸을 때 숨이 가빠지는 것도 중요한 징후입니다.
기침하거나 깊게 숨을 쉴 때 특히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는 식욕이 없거나 심하게 피로감을 느끼고 때로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위험한 징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징후들을 조기에 인지하면 제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어 질병의 심각성을 줄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며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더 편안한 삶을 선사하고 위험한 합병증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어르신께서는 자녀들이 잠잘 때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을 알아차려서 병을 발견하셨습니다. 낮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밤에 주무실 때는 숨을 매우 빠르고 헐떡이며 쉬셨습니다. 자녀들이 이상하다고 여겨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덕분에 폐렴이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행히 아이들이 세심하게 알아차려서 그렇지 저는 그저 평소처럼 피곤한 줄로만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든 징후가 폐렴은 아니지만 만약 호흡기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선제적 예방, 폐를 보호하는 방패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좋으며 폐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폐를 해로운 요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만회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들은 폐렴, 특히 심한 형태의 폐렴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조치들을 잘 실천하면 더 안심하고 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통해 노년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폐렴 구균 백신, 폐렴의 흔한 원인도 접종해야 합니다. 비누와 깨끗한 물 또는 손 소독제로 손을 자주 씻으세요. 얼굴,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세요. 감기나 기침, 재채기하는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화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은 온 가족이 독감에 걸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전혀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분께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모두 맞으셨고 항상 손위생에 매우 철저하셨으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예방접종이 안전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예방접종은 폐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적합한 백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호흡기 관리, 매일의 맑은 숨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자신의 호흡기를 항상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게 유지하는 것은 폐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호흡기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자극물질, 세균, 바이러스가 기도에서 제거되어 염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폐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깊게 숨쉬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매일 더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날씨가 변하거나 추울 때 특히 목과 가슴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충분한 물, 약 2.5리터를 마셔서 호흡기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하여 쉽게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생리식염수로 코와 목을 세척하세요. 오염되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을 피하고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또는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피하세요. 제 남편도 예전에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인후염이나 기관지염에 자주 걸렸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목을 따뜻하게 하고 매일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담배를 끊으라고 조언한 후 남편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잔병 치레를 하지 않고 목소리도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남편은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습관들이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줄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 호흡기 관리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세요. 매일의 맑은 숨결은 우리에게 기쁨과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양과 운동, 폐 건강을 위한 기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건강한 몸과 좋은 면역 체계는 폐렴을 포함한 질병에 맞서는 가장 튼튼한 강철 방패입니다. 그리고 영양과 운동은 그 기반을 만드는 두 기둥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어르신들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몸이 병원균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 통곡물, 살코기, 기름진 생선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가볍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호흡 기능을 개선하며 폐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몸의 지구력을 강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몸을 가지면 잔병 치레가 줄어들 것이고 불행히도 병에 걸리더라도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에너지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걷기, 건강체조, 태극권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자주 권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우 꾸준히 운동하고 과학적인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의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불행히도 가벼운 폐렴에 걸리셨을 때도 며칠 치료 후 매우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한 것이 모두 식단과 운동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가치를 정말 잘 알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자신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한 폐와 활기찬 몸을 위해 영양과 운동에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폐렴에 걸렸을 때 침착하게 치료를 준수하세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예방하더라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렴 진단을 받았을 때 침착하고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의사의 치료 계획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약물 치료, 항생제, 기침약, 해열제 등을 정확히 따르고 정기적으로 재진을 받으며 의사의 모든 지시를 따르면 병은 빠르게 통제되어 호흡부전, 폐혈증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의 저항력이 더 좋아져 회복 과정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마음의 평화를 선사하고 좋아하는 활동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남자 환자분은 꽤 심한 폐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께서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의료진의 격려를 받은 후 그분께서는 진정하고 꾸준히 약을 드시고 충분히 휴식하셨습니다. 덕분에 그분께서는 물론 후유증 없이 매우 잘 회복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저는 아무리 병이 심하더라도 의사를 믿고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신력이야말로 가장 큰 약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의사의 허락 없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세요. 모든 비정상적인 징후는 의사에게 보고하여 적시에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폐렴의 중요한 측면들을, 즉 인지 방법부터 예방 및 불행히도 발병했을 때의 관리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폐렴은 위험한 질병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불행히도 발생하더라도 회복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폐는 에너지 넘치고 깊이 숨쉬는 삶의 열쇠입니다. 매일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 소중한 선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여정에서 절대 희망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마세요.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이 정보들이 유익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큰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자신의 폐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고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화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 모두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며 강력한 폐와 사랑이 가득한 숨결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